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오는 주말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영국 공영방송 BBC와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판이 축구 담당 기자들 전체의 의견을 모아 순위 전망 및 득점왕 후보를 소개했습니다. 2021-2022 시즌에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골든 부트를 수상한 손흥민 선수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득점왕 후보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또한 디 애슬레틱 영국판 기자단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토트넘 허스퍼가 리그 4위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한 컬럼을 소개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시즌 프리뷰 그리고 BBC의 득점왕 경쟁 분석 컬럼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 애슬레틱의 시즌 프리뷰 토트넘 편입니다. 솔랑키가 토트넘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사우디의 거액 제한을 마다하고 잔류와 경쟁을 선택한 히샬리송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화두였는데요. 다만 그 두 공격수가 아닌 존슨, 손흥민, 메디슨, 조금 더 확실한 주전 공격 라인이 부각된 헤드라인이 나왔죠. 그럼 본격적으로 컬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여름을 보낸 토트넘 호스퍼가 월요일 영국 시간으로 레스터 시티와 원정 경기로 새로운 프리미어리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지난 시즌 마지막 날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3대0으로 꺾은 이후 호주, 스코틀랜드, 일본, 한국에서 친선 경기를 치르고 코칭 스태프를 개편했으며 이적료 신기록도 경신했습니다. 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감독을 맡기도 했던 전술과 몽고메리 코치가 합류하기도 했고, 또 일본, 한국에서 다양한 전술을 실험하고 무엇보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서 냉정한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개막전을 앞두고 솔랑키를 영입하는데 이적료 신기록을 쓴 점도 주목될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일정 속에 온전히 다 할 수 없었던 여러 선수들이 유로 2024 대회에 참가해서 깊은 인상을 개인적으로 남기기도 했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조반니 로셀소는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해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함께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첫 시즌에 토트넘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이제 기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 아쉽게 4위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친 토트넘은 6,5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1,132억 원가량의 이적료를 들인 도미닉 솔랑키를 통해 성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디 애슬레틱은 프리시즌 준비 과정과 앞으로 9개월 동안 토트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새로이 올 시즌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을 담당할 제이 해리스 기자의 컬럼인데요. 제이 해리스 기자는 한국 투어의 전반적인 내용도 모두 직접 취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여름 이적 시장과 프리시즌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지만 새 시즌을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솔랑키는 엄청난 영입입니다. 여름 내내 토트넘이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히샬리송이 사우디 프로리그로 이적하는 것뿐이라고 느껴졌는데요. 히샬리송을 남기면서 솔랑키를 영입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공격진의 뎁스 문제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브레넌 존슨, 티모 베르너, 마노르 솔로몬까지 고려할 경우 공격 라인에 막강한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윌 랭크셔, 제이미 돈리, 마이키 무어 등은 토트넘 아카데미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이 어린 선수들이 프리시즌 동안에 많은 출전 시간을 받았고, 또 새로 영입한 루카스 페리발과 아치 그레이도 곧바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로몬은 무릎 수술에서 회복한 후 지난 10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에 복귀했고, 제드 스펜스의 활약도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코너 갤러거와 제이콥 렌지의 영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까지 토트넘의 영입 부서가 새로운 에너지 넘치는 중앙 미드필더를 찾을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즉, 남은 이적 시장 기간 안에 미드필드 보강만 이루어진다면 토트넘의 올 시즌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럴 정도로 지난 시즌보다 강해졌다라는 평가입니다. 그 부분에는 물론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도 있겠지만 젊고 강하고 또 빠르고 창의적인 선수들이 보강됐다라는 부분들, 특히 솔랑키, 베리발, 그레이 같은 선수들과 이전에 스킵, 스칼렛, 패럭 같은 선수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유스 출신 선수들의 창의성과 과감성은 새로운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방향성,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토트넘은 지난 시즌이 끝났을 때보다 더 나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올 여름에 팀을 떠난 대부분의 선수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라이언 세세뇽의 경우 부상에 취약한 선수였습니다. 물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보였던 리더십은 그리워지겠지만 지금 미드필드 라인에는 호이비에르보다 기술적으로 또 창의적인 면에서 더 나은 대안이 많이 생겼습니다. 탄기 은돈벨레의 계약은 1년 일찍 종료되었고 그레이를 북런던으로 데려온 거래의 일환으로 수비수 조 로드는 리즈 유나이티드에 합류했습니다. 그레이와 함께 영입한 미드필더 베리발은 모두 18살이지만 이미 성인 축구 무대의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바로 선발 선수로 투입될 가능성은 낮지만 충분히 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솔랑키가 스타일적으로 토트넘에 매우 잘 맞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특히 솔랑키와 손흥민 선수의 조합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수비수 라두 드라구신이 유로 2024에서 보여준 활약은 다니엘 레비 회장과 요한 랭 테크니컬 디렉터가 왜 드라구신을 영입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 선수단이 여러 대회를 소화하기에는 조금은 뎁스가 가볍다라는 점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 지난 시즌에 41경기만 치렀는데요. 올 시즌에는 유로파 리그에 참가하기 때문에 경기 수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드라구신, 로메로, 미키 반더벤이 만약 장기 부상을 당한다면 수비 라인의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프리시즌 기간 동안 애슐리 필립스가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것을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필립스가 아직 센터백으로 꾸준히 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몇 차례의 부상으로 팀 전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야 할 것이고 앞서 얘기 드린 중앙 미드필드 라인 외에 센터백 라인에 부상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부상이 생길 경우에는 대안 영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지난 5월 스톡홀름으로 날아가 유르고르덴에서 뛰는 베리발의 경기를 직접 봤다라는 제이 해리스 기자는 그의 뛰어난 온더볼 플레이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템포와 피지컬, 몸싸움 등이 강력한 프리미어리그에서 그의 기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이죠. 프리시즌에 보여준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미드필더 베리발은 깊은 곳으로 내려가 공을 받아서 또한 전진하면서 상대 선수를 제치고 박스 안까지 공격하는데 매우 능숙한 선수입니다. 지난 주말에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데안 쿠루세스키가 넣은 두 번째 골 과정에서 베리발이 보여준 어시스트는 그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플레이였는데요. 그는 경기장 높은 곳에서 상대를 압박하면서 공을 따냈고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다음에 축구와 바깥쪽 아웃프런트 킥으로 클루셉스키의 동선을 정확하게 맞춘 패스를 찔러 넣어줬고 그게 골이 됐습니다. 이러한 창의성과 판단력과 수비 가담까지 갖추고 있는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구하는 경기 강도에 물론 완전히 적응하기 위해선 몇 달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그 시간만 지나간다면 충분히 그는 토트넘의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명할 점이 있는 기존 선수들인데요. 사우디 프로리그에 관심을 거절하고 토트넘에 잔류한 히샬리송을 포함해 몇 가지 잠재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몸 상태가 완벽했던 때의 히샬리송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치른 10경기에서 9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기간은 단 한 번만 득점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랑키의 합류로 주전 경쟁에 있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스펜스도 이 범주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스타드 렌, 리즈 유나이티드, 제노아에서 각각 임대 생활을 한 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올여름에는 완전 이적으로 매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펜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본과 한국 투어 중 풀백 스펜스에 대해 이번 프리시즌 훈련 방식과 전반적인 태도 면에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스펜스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팀 구성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 자신이 가진 특성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은 선수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선수는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제드 스펜스는 우리의 배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계획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몇 가지를 배웠을 것이다라면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프리시즌 기간 동안 오른쪽 풀백, 그의 주 포지션으로 기용했던 것뿐 아니라 로얄이 떠난 가운데 좌우 풀백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백업이 필요한 가운데 최근 두 경기는 왼쪽 풀백으로 실험하면서 그가 가진 운동 능력, 특히 인버티드 풀백으로서의 능력을 점검하고 또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돋보이는 뛰어난 신인으로서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16살의 나이에 1군 팀과 시간을 보낸 마이키 무어에겐 놀라운 몇 달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 5월 맨체스터 시티에 0대2로 패배하던 당시 벤치에서 나와 교체 출전한 마이키 무어는
토트넘의 역대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유럽 17세 이하 챔피언십에서는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 출전해 4골을 넣었고 토트넘의 프리시즌 투어 기간에도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윙어 무어는 첫 프로 계약도 체결하면서 주변의 기대와 흥분이 엄청난데요. 그와 더불어 랭크셔 같은 어린 선수들, 이번 프리시즌에 많은 출전기를 얻은 선수들이 새로운 시즌 토트넘의 컵대회 선발 출전 및 교체 투입 자원, 유로파리그 경기 출전을 통해서 빠르게 1군 팀에 녹아들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8월 말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부 비수마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에서 토트넘으로 합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가 토트넘의 완벽한 6번 미드필더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마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쉽지 않거나 또 영입으로 대체한다면 저렴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최전방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를 원하지만 제이콥 램지가 에스턴 빌라에 남아있고 또 코너 갤러거와의 영입 경쟁에서는 놓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로나 코파에 참가한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데려와서 대체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 올림픽 금메달과 유로 우승 등으로 또 한 번의 전성시대를 열고 있는 무적 함대 스페인 출신의 미드필더를 선택해야 한다고 추천했습니다. 비수마가 최근에 개인적인 문제, 히피크랙 흡입 문제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수마를 내보내고 비수마를 대신할 스페인 출신의 뛰어난 미드필드를 데려와서 체질 개선과 퀄리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토트넘의 초반 일정에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는 어떤 경기일까요? 토트넘은 9월 첫 국가대표 소집 휴식기 이후인 9월 15일에 아스널을 홈으로 불러들여 북런던 더비를 치릅니다.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하느라 프리시즌 대부분을 결정했던 드라구신, 반더벤, 로메로 같은 수비라인들 그리고 부상 이후 회복 중인 데스키니, 우도기 등 수비라인의 완전체는 이 경기 즈음에야 완벽하게 컨디션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 경기가 되어야 최고의 경기력을 토트넘이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 영입한 솔랑키 역시 앞선 몇 경기를 치르면서 새로운 팀 동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4월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했던 토트넘은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에 일찌감치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이번 경기에 반격을 노릴 것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북런던 더비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가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리고 토트넘이 시즌 개막 후 최고의 경기력을 보일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가 가장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주의해야 할 기록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세트피스에서만 16골을 실점했는데요. 번리, 아스톤 빌라와 같은 수치의 실점이었고 루턴 타운과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세트피스로 19골을 실점, 노팅엄 포레스트가 23골을 실점했으니 그 팀들 외에 가장 많이 세트피스로 골을 먹은 팀이 토트넘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면서도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한 최근 경기에 세트피스로 2골을 실점하면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시즌을 무사히 마치고 경질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은 안토니오 콘테나 주제 무리뉴 같은 분열적인 리더십의 감독 이후 레비 회장이 전략을 전환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징후가 고무적인 가운데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려면 꽤 극단적인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부진하지 않는다면 일단 믿고 간다는 거죠.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과 방출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젊은 팀 토트넘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맡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베스트 11은 4-3-3 포메이션, 골문은 비카리오, 포백 라인은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미드필드 라인은 비수마, 메디슨, 사르, 공격 라인은 솔랑키를 중앙에 두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존슨, 프리시즌에 가장 많이 플랜 A로 기용된 선수들을 기반으로 한 예상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좋은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리그 안에서 확보하고 유로파리그 또는 국내 컵 대회 중 한 대회는 우승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디 애슬레틱의 기자들은 토트넘의 예상 순위로 4위를 지목했습니다. 1위로 가장 높은 확률은 57%의 맨시티이지만 아주 높진 않잖아요. 아스널의 우승 가능성도 43%,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할 거라는 가능성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슬롯 감독이 부임하면서 74%로 3위를 차지할 것이다. 감독이 바뀌었지만 객관적 전력에서 3위권이다라고 보면서 토트넘도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13%가 있고 4위 가능성이 48%, 5위 가능성이 13%로 지목됐습니다. 즉 78%는 5위 안에 들 것이다. 36개 팀으로 확대 개편된 챔피언스리그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2024-2025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에는 그 성적을 기반으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토트넘은 매우 유력한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5위로 예상된 팀은 뉴캐슬이고 맨유는 6위, 첼시가 7위, 에스턴 빌라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지만 8위 성적이 유력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디애슬레틱의 각 기자들의 예상 순위를 보면 토트넘 담당 기자인 잭 핏브룩 기자는 맨시티 1위, 아스널 2위, 리버풀 3위, 토트넘 4위, 맨유 5위를 예상했고요. 유일하게 토트넘을 배제한 기자는 앙카 기자인데요. 아스널 1위, 맨시티 2위, 리버풀 3위, 에스턴빌라 4위, 맨유 5위를 예상했습니다. 화이트헤드 기자는 아스널 우승, 맨시티 2위, 토트넘이 3위에 차지할 거라고 예상했고 리버풀 4위, 맨유 5위를 예상했고요. 밀러 기자는 맨시티 우승, 아스널 2위, 리버풀 3위, 토트넘 4위, 뉴캐슬이 4위로 챔스에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닐 기자는 맨시티 우승, 아스널 2위, 리버풀 3위, 역시 토트넘이 4위고 맨유가 5위가 될 거라고 예상했고요. 캐리 기자는 아스널 우승, 맨시티 준우승, 리버풀 3위, 토트넘 4위, 맨유 5위를 예상했습니다. 총 6명의 기자 중에 4명이 토트넘이 4위 이내의 성적을 거둘 거라고 예상하면서 분석력이 가장 뛰어난 공신력 높은 디애슬레틱 기자들의 전망에 따르면 토트넘이 충분히 챔스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국 공영방송 BBC의 토트넘 팬인 기자 알리스 피클리의 전망에 따르면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5위 순위를 또 한번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BC의 시즌 프리뷰 예상 내용을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정말 흥미로운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특히 케인이 떠난 이후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게 강력한 위치, 우승권까지 올라간 이후에 결국 4위권에 들지 못한 것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의 공격 축구는 주제 무리뉴 감독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스타일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시즌 후반기에는 상대 팀에게 너무 쉽게 흔들렸습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더 많은 실용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적 시장도 흥미롭습니다. 본머스에서 6,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계약으로 영입한 도미닉 솔랑키는 과거 첼시와 리버풀이 기대했던 스트라이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10대 선수인 아치 그레이는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어난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손흥민 선수가 이 젊고 새롭고 공격적인 토트넘에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 외 다른 선수들도 톱6는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 17살의 신예 마이키 무어도 주목할 선수라고 했습니다. 스피클리 기자는 마음은 4위라고 말하지만 머리는 5위라면서 지난 시즌처럼 엔지 포스테콜로 감독이 꾸준히 좋은 경기를 추구하면서 닦은 기반을 바탕으로 유로파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게 리그 5위, 리그 순위와 관계없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즌 득점왕 경쟁에 대한 의견인데요. 디애슬레틱에서는 혼란이 거의 득점왕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서 혼란에 이어 2위가 누가 될지, 그 경쟁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트넘 담당인 잭 핏브룩 기자는 토트넘이 마침내 케인을 대신한 스트라이커로 솔랑키를 영입했다며 이 솔랑키가 엔지 포스테콜로 감독의 추구하는 넓은 위치, 사이드에서 컷백으로 센터포워드에게 양질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히샬리송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어서 솔랑키가 지난 시즌에 본머스에서 19골을 넣었으니 솔랑키가 토트넘에서 이런 폼을 유지하고 몸 상태만 좋다면 충분히 20골 이상을, 20골대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요. 앙카 기자는 에스턴 빌라의 올리 와킨스가 경쟁자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화이트헤드 기자는 지난 시즌에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골을 기록하며 득점 3위에 오른 알렉산더 이삭이 유로 2024 대회에 스웨덴이 본선에 오르지 못하면서 푹 쉬었고 그랬기 때문에 프리시즌에 매우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알렉산더 이삭을 득점왕 경쟁자로 지목했습니다. 밀러 기자는 솔랑키를 언급하면서 만약 솔랑키가 아니라면 리버풀 공격수 다르윈 누네스가 수십억 번의 슈팅을 시도할지 모르지만 많은 골을 넣을 거라고 기대했고요. 오닐 기자는 지난 시즌처럼 첼시의 콜 파머라면서 3대3, 4대4, 5대5처럼 끝나는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낼 때마다 득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페널티키커로서 또 많은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첼시에서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캐리 기자는 모하메드 살라를 언급했는데요. 살라가 프리시즌을 앞두고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서 슬롯 감독 아래에서 새로운 스타일에 적응해야 되지만 많은 골을 또 갈망할 것이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살라가 위험 지역에 들어가 골을 넣는 것이 슬롯 감독의 전술적인 성향으로도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살라는 득점에 대해서 딱히 준비할 필요가 없다면서 올 시즌 마무리할 기회가 많을 것이며 상대 수비수에게 무서운 기회가 살라에게 주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BBC는 총 7명의 득점왕 후보로 꼽았는데요. 지난 시즌에 많은 골을 넣은 선수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습니다. 2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한 엘링 홀란은 당연히 군더더기 없는 마무리 능력과 맨시티의 경기 지배력으로 인해 또 한 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고 했고요. 콜 파머는 또 다른 맨시티 출신 선수로서 첼시 이적 후 문전에서 더욱더 날카로워졌다, 다재다능했다고 하면서 특히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득점 22골, 도움 11개로 득점, 도움 모두 2위를 차지한 기록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알렉산더
알렉산더 이삭 같은 경우 뉴캐슬 입단한 첫 시즌 2022-2023 시즌에도 부상 때문에 22경기만 뛰고도 10골을 넣었었고, 특히 윙으로 출전한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득점 기회가 많지 않았음에도 많은 골을 넣었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출전 기회가 늘어나면서 리그 30경기에서 21골, 모든 대회 40경기에서 25골을 넣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 건강만 유지한다면 더 좋은 기록을 세울 다재다능한 공격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올리 와킨스는 지난 시즌 도움왕을 차지하면서 19골까지 기록한 선수인데, 잉글랜드 대표로도 유로 2014에 참가해서 준결승, 극적인 결승골까지 터뜨리면서 본인의 득점 본능을 자랑했는데요. 와킨스가 또 한 번 뛰어난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같은 경우 지난 시즌에 아프리카 네이션컵 참가와 그로 인한 부상 때문에 상당히 결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골을 넣었다면서, 이미 3차례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살라가 지난 시즌 32경기에서 18골을 넣은 것처럼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모습을 프리시즌에 보여줬다. 다만 슬롯 감독 체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언급되는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벌써 9번의 시즌을 보냈고 10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골문 앞에서 항상 위협적인 존재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윙어보다는 중앙 공격수로 출전하는 횟수가 늘면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줬다면서 지난 시즌 리그 35경기 17득점 10도움의 기록을 언급하며 32살이 됐지만 여전히 기량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건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카요 사카가 7번째 후보로 언급됐는데요. 지난 시즌 아스널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서 막판까지 치열할 수 있었던 중심에 사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22살의 사카는 16골을 넣고 9골을 어시스트했는데요. 유로 2024에서도 8강 스위스와의 경기에 빼어난 활약을 펼친 주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BC가 지목한 또 다른 제3의 후보로는 토트넘에 이적한 솔랑키가 역시 언급이 됐고요. 또 리버풀의 다르윈 누네스도 꾸준함만 갖춘다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시즌 공격수는 아니지만 미드필더의 포지션에서 19골 8개의 도움을 기록한 필포든도 주목했고요. 맨유가 영입한 네덜란드 대표 공격수 지르크지도 지난 시즌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53경기에 출전해 13골을 넣었는데, 그렇지만 맨유의 경기력이 좋아진다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첼시의 은쿵쿠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시절처럼 몸 상태만 좋다면 혼란을 위협할 수 있는 골잡이라고 했고요.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출전 정지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결장했고 복귀 후에도 17경기 4골을 기록하는 등 골문 앞에서 아직 기량을 찾지 못했다라면서 후보에 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토니가 최고의 컨디션을 되찾기를 바라는 브렌트포드 팬들의 반응이 많은 가운데 크리스탈 팰리스 팬들은 장필립 마테타가 지난 시즌의 활약을 이어간다면 깜짝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합니다. 8월 17일 토요일 새벽 4시 맨유와 풀럼의 경기를 시작으로 토요일 밤 11시 아스널 대 울버햄튼, 8월 18일 일요일 밤 10시 브렌트포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최대 빅매치인 8월 19일 월요일 새벽 0시 30분에 첼시 대 맨시티, 대미를 장식할 8월 20일 화요일 새벽 4시 레스터 시티 대 토트넘의 경기까지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오는 주말 예능,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소식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활약상, 한국인 유럽파들의 현지 반응을 한준TV에서 꼼꼼하게 정리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